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내내 하루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일 월요일 이후 엿새째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어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뒤 교직원과 학생 등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는데 1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동구의 모 유치원과 초등학교, 남구의 모 중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18개 감염원 중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무려 8곳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요양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곳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언제든 발생할 위험이 잠재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남에서도 확진자 발생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22개 시군 중 어제는 17개, 오늘은 1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원도 갈수록 다양해져 어린이집과 식당, 사우나, 운동시설 등에 이어 고흥에서는 업한장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추가 방역 대책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지난달 담양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부담이었던 발달장애인 돌봄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시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달장애는 또래에 비해 발달이 지연되는 장애로 흔히 말하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일컫습니다. 24시간 동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폭력적 성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복지체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모가 발달장애인을 데리고 타의 복지기관이라든가 어떤 단기보호센터나 주간보호센터를 좀 받아달라 하고 다정다정하고 돌아다닌 거지 여태 지금까지 일생이기 때문에. 광주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 돌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낮 동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밤에는 돌봄주택에서 복지사와 1대1로 24시간 케어를 해주면서 가족과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는 게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광주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시작한 사업은 남구,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관으로 확대됐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부르면 와야 되니까 굉장히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가 있었고 제가 이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 15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1명당 1명의 복지사가 24시간 붙어 있는 돌봄 시스템상 여전히 예산은 넉넉지 않습니다. 올해 시 예산 14억 4천만 원을 투입했지만 돌봄을 받은 대상자는 16명에 그쳤습니다.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합니다. 6대4 또는 최소한의 5대4 정도의 인력 배치가 되어야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조금이나마 휴식을 취하면서 길게 오랫동안 이분들과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의 발달장애인은 지난 1월 기준 8천여 명, 성년이 지나 기존 전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200여 명에 달합니다. 올해 지역 공동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첫 신호탄을 쐈다면 내년에는 국가가 더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덤프트럭과 자전거가 충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광주시 북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55살 A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를 위해 아파트로 진입하던 트럭이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잦은 다툼을 이유로 친형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 50분쯤 무안군의 한 마을에서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형과 다툼이 잦았으며 형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혁신도시 플러스 순서입니다. 2014년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과 함께 시작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올해 55개 회사가 추가돼 지금까지 156개 업체가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차세대 전력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한 에너지밸리의 현 주소를 임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력 변환장치 분야 국내 1위, 세계 3위권인 주식회사 데스틴파워는 2019년 경기도 성남에서 나주혁신산단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메카인 에너지밸리에서 세계 1위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이 목표입니다. 회사 이전 이후 이어온 성장에 공장과 창고를 추가 건립하고 2024년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자체의 수준으로 볼 때는. 그리고 한전이나 KDN이나 이런 주요 공기업들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서로 교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큰 장점이었죠. 이 회사는 태양열 지별 장치를 개발해 두바이에 250억 원 규모 수출을 앞뒀습니다. 올 초 에너지밸리 입주와 함께 한전의 기술을 이전받고 광주 광기술원과 전남 테크노파크의 지원을 받은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기술력으로 회사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싶지만 연구 인력 채용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구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줘서 나주혁신산단과 광주도시첨단 국가산단 등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에는 지금까지 556개 기업이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240개 회사가 이미 공장을 가동 중이고 공장을 짓거나 용지를 매입한 회사도 53개에 이릅니다. 규모로는 대기업이 9곳, 중견기업 10곳, 535개사가 중소기업입니다. 한전은 2030년까지 1000개 회사를 유치하는 중장기 로드맵과 함께 차세대 전력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 우선 구매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런 우선 구매 의존을 탈피해서 기업들이 해외 사업도 개척을 하고 다른 판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 한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500개 넘는 기업 유치 성과를 낸 에너지밸리 6년. 이제는 한전에 의존한 기업 수 늘리기보다 입주 기업들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질적 성장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와 광주과학기술원이 두 대학의 자원과 시설 공유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대학은 가칭 미래혁신위원회를 통해 교육과 인력 교류,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대는 오는 16일 첫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제작된 우수 실감 콘텐츠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한 해 제작을 지원했던 국내 대표 미디어 아트 기업들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미디어 아트 등 우수 실감 콘텐츠들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7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공개된 강희연 작가와 권아람 작가의 미디어 아트 설치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학동 건물 붕괴 사고의 추모일 지정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붕괴 참사 피해자 지원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내년 사고 1주기를 시작으로 매년 6월 9일을 추모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모 행사 개최 장소로는 사고 현장 일원을 검토 중이며 행사 주간과 추모 기간 운영 방식 등은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정치적 소통의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가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가진 정기학술대회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 정세와 전략에 관한 각 정당 선대위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또 팩트체크와 민주주의, MZ세대의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 등 정치 사회 이슈와 소통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됐습니다. 음식과 국악 등 전통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무등 풍류전이 무등산자락 전통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절기인 동지를 주제로 한 무등산 풍류전은 12월 무대를 이예섭 광주시 무형문화재 남도 의례음식장의 동지음식 시연과 겨울음악회로 꾸며졌습니다. 무등풍려전은 광주문화재단이 매월 한 차례씩 전통문화관에서 절기에 따라 다양한 전통문화 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융복합 예술 행사입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 낮 최고 기온이 13도를 넘어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월요일 새벽엔 광주 영하 1도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내려가면서 한파주의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위와 함께 바람이 강해지면서 내일 오후에는 서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서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